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벌써 2020년도 6월이 왔습니다. 절반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6월에 출시 예정인 게임들을 한번 구매하기 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발매 예정 보드게임 리스트입니다. 왼쪽엔 또 역시 가격, 이제 높은, 꼭 저 가격대다가 아니라 좀 비싼 거, 싼 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일수록 난이도가 쉬운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난이도 어려운 게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개할 게임은 바로 골드입니다. 예, 골드는 팝콘 에듀에서 여기 보면 6월 출시 예정인 상품이고요. 보면은 옛날 작품이에요. 크니자 작가님의 굉장히 오래된 작품을 다시 약간 디자인을 바꿔서 나온 게임입니다. 룰은 좀 뭐 운 게임이에요. 카드 파티 게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색깔 5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색깔 있고 광부 카드가 2, 3, 4, 5는 한 장 있고 두 장씩 있고 이 카드들을 다 뒤집습니다. 카드 뒷면 다 이렇게 똑같아요. 다 뒤집고 그냥 뭐 약간 기억력 게임이기도 해요. 하나 오픈하고 두 장을 오픈을 하는데 내 광부 색깔과 돈이 나오면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숫자, 이렇게 광부의 내 색깔 숫자와 골드의 숫자가 같거나 높으면 먹을 수 있고 낮으면 이렇게 가질 수 없습니다. 광부끼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낮은 광부가 죽습니다. 이게 뭐 같은 자기 편일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일 경우는 이제 상대편의 광부를 날려보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가 나올 경우는 둘 다 오픈된 카드가 둘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이 두 장 나오면은 뭐 저한테는 안 주지만 상대편한테는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뒤집고 먹으면 먹고 아니면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기억력 위주의 게임입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는 역시 금카드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상 기억력 게임 골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비슷한 기억력 게임 위주의 매직 만달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2018년에 나왔던 작품인데요. 예, 역시 만두 게임즈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보면은 이것도 뭐 패턴을 찾아서 먼저 맞추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카드 하나가 나오고요. 세 장의 카드를 줍니다. 근데 세 장이 이게 앞뒷면이 또 달라요. 문양이. 이렇게 구멍이 뚫린 홈은 똑같지만 문양이 좀 달라서 이걸 카드를 보고 어떤 게 위아래고 살짝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 비춰지는 면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돼서 먼저 빠르게 카드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약간 변형 룰도 있더라고요. 한 장을 오픈해서 누가 먼저 맞추느냐도 있고 아니면 뭐 인원수만큼 그 문제지 타일을 깔아놓고 먼저 맞춘 타일을 선착순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뭐 똑같이 맞추다가는 늦으면 또 다시 다음 걸 맞춰야 되는 좀 더 그런 부분이 긴박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레이어드라고 하죠. 이렇게 겹쳐가지고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맨 밑에 있고 어떤 게 사이에 있고 해서 돌려가면서 형태를 맞추는 그런 심플한 게임인데요. 워낙 그림도 이쁘고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할리갈리처럼 막 스피디 위주기 게임이 하지만 시끄럽거나 폭력적이진 않잖아요. 그냥 예전에 했던 그 꼬치의 달인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이거는 그래도 만져지는 게 꼬치의 달인보다는 좀 재난 종이 느낌이라서 조용히 할 수 있는 만달라. 예, 매직 만달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 제왕의 깃발이라는 게임인데요. 예, 오리플람입니다. 제왕의 깃발 게임인데요. 한번 굉장히 플레이팀 짧습니다. 15분에서 30분 내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게임이고 3인에서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카드 방식은 약간 이 게임은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약간 시타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타델의 그런 카드별의 역할, 그 비공개로 서로 누군가 인물 간의 상성, 잡고 잡는 그런 게임인데 게임이 우선 이렇게 자신만의 덱이 있어요. 역할은 뭐 1번에서 10번까지 10장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카드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3장을 랜덤으로 다 제거를 해요. 그리고 그 7장 중에 6장만을 사용을 합니다. 6장을 사용할 때 이 카드들이 이제 다 없어요. 이 카드들은 없고 요 중앙에다가 카드를 하나씩 놓는데 선이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면 뒤집어서 놓겠죠. 뒤집어서 놓으면 다음 사람은 선의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배치를 합니다. 놓는 방법은 그 펭귄 파티처럼 그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때 여러 명이 다 놓게 되면 4장, 4인풀일 경우는 4장의 카드가 놓이겠죠. 4장이 놓이면 이 왼쪽부터 오픈을 해나갑니다. 이 깃발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펼쳐져 나간다는데 그 카드 주인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 영향력 토큰을 위에다 얹던지, 그러니까 이렇게 킵이죠. 오픈을 하지 않고 킵을 하던지, 아니면 이걸 뒤집어서 능력을 사용하던지. 능력을 사용하는 것들이 카드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픈을 했을 때 내 옆에 카드를 그냥 죽인다. 라든지 뭐 내 옆에 내 컷 카드만큼 영향력을 먹는다. 라든지 아니면
뭐 맨 왼쪽과 끝 양 사이드를 죽인다라든지 뭐 상대편의 캐릭터를 카피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된 캐릭터는 당연히 다시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 오픈된 캐릭터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좋을 경우, 안 좋은 경우는 빨리 저 친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카드를 뒤집어서 낼 텐데 그걸 응수하기 위해서 상대편도 또 다른 카드를 옆에다 놓겠죠. 그래서 심리적 게임입니다. 서로 안 보이게 블라인드로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이 친구가 이걸 냈겠지 하면서 서로 수싸움을 놓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변주를 준 게 먼저 오픈할 것이냐 후에 오픈할 것이냐 이런 싸움. 그리고 당연하지만 뭐 카드 놨던 사이에 사이에다 놓을 수 없고요. 게임이 6장이 다 끝났을 때 이 영향력 토큰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룰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고 여러 가지 그냥 카드로만 이루어졌는데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스피디하게 즐기는 시타델의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카드의 역할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3개를 랜덤으로 빼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빠지느냐에 따라서 콤보, 리플레이성도 조금 더 높아지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확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카드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뭐 어쌔신, 예를 들어서 어쌔신 카드 같은 경우는 공개됐을 때 영향력 토큰을 바로 하나를 먹습니다. 승점을 먹고 아무나 죽이고 이 어쌔신도 사라진다. 뭐 그런 카드들인데요. 5명이서 하면은 굉장히 뭐 피 튀기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뭐 5인 꽉꽉 채워야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베스트 아직 많은 플레이어가 안 돌아가서 최소한 4인에서 5인까지 즐길 경우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상 제왕의 깃발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포켓 디텍티브입니다. 역시 만두게임즈에서 요즘 만두게임즈 게임들 많이 라인업이 짱짱이 나오네요. 역시 뭐 약간 카드로 하는 방탈출 게임 이외의 느낌이죠. 카드로 해서 스토리텔링 그리고 범인을 찾아가는 협력 게임입니다. 협력 게임인데 이렇게 뭐 지금 뭐 스포 영어니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한글이면 스포성이 있는데 그래서 카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카드로만 뭐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스토리를 읽고 뭐 하면 시간이 가고 뭐 몇 번을 고르면 그 카드를 열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게임인데요. 한글 만두게임즈에서 또 한글판도 올렸네요. 그래서 사건 번호 1 사건 번호 2는 근데 우선 시리즈로 계속 출시될 것 같은데 우선 이번에 출시되는 건 1과 2 사건 번호 1과 2만 출시가 되고요.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뭐 가볍게 말 그대로 진짜 포켓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추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루트가 또 다양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즐기고 다른 팀원하고 또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게임 그라울입니다. 그라울은 뭐 우리가 많이 해봤던 늑대와 인간의 대결 게임 베이스예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변주를 준 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뭐죠? 세일럼? 그 마녀 사냥할 때 늑대 인간 같은 경우는 바로 죽이잖아요. 늑대가 인간을 죽이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바로 죽이진 않고 세일럼처럼 경고 상처라고 있는데 그 상처가 누적이 돼서 상처가 3 이상 됐을 경우 죽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죽는 상처가 뭐 인간도 그렇고 늑대 인간도 그렇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게 없어서 사진을 한번 찾다가 뭐 트위터까지 오게 됐네요. 테이블탑에서 하는 거 이런 식이에요. 카드덱이 있고요. 중간에 카드덱이 왜 다 오픈이 돼 있대? 카드덱이 있고요. 그리고 네 카드들 있는데 여기서 게임을 시작할 때 그 덱 더미에 밤 카드를 3장을 껴요. 중간에 뭐 마지막 3등분해서 그래서 밤이 3번 지났을 때 그 나머지가 이제 정체를 공개를 하는데 그때 인간이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인간이 이기고요. 아니면 나머지가 다 늑대였다라고 하면은 늑대가 이기는 게임인데요. 게임이 재밌는 게 이게 뭐 늑대 인간도 한 번 물렸다고 바로 늑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바이트라는 물린 카드가 3장이 누적되면은 늑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죠. 물렸는지 늑대가 됐는지 카드가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게임 방식은 카드를 오픈을 해서 오픈된 카드를 보고 제가 가질 수 없어요. 무조건 상대편을 줍니다. 나머지 팀원들을. 나머지를 주는데 이때 뭐 물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처라든지 뭐 이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늑대 물린 것을 막는 효과도 있고요. 참 같은 특수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린 것을 한번 상쇄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상처를 한번 막아주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들을 가지고 뭐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늑대로 됐는지 아니면 사람이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상처 카드가 아니라 뭐 상처를 회복하는 카드가 나오면 우리 편한테 또 그걸 줘야 되겠죠. 다른 마피아 게임류보다는 좀 스피디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이 이게 밤이 됐을 때 하는 행동이 또 양쪽 사람에게 카드를 비공개로 한 장씩 줘요. 내 옆 사람에게만. 인간은 아직 내가 늑대가 되기 전인데도 그 물린 것을 빼기 위해서 줄 수는 없지만 늑대는 내가 한번 늑대가 된 상태에서는 내 물렸던 늑대 카드를 양쪽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에게 저도 카드가 두 장이 들어오겠죠? 이때 셔플을 합니다. 왜냐면 누가 뭐 어디서 줬는지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셔플을 하고 그걸 제가 갖습니다. 물린 게 들어왔다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 누군가가 늑대겠죠? 그렇게 돼서 모든 늑대가 다 됐다. 그러면 마지막 정체 공개 때 다 그라울 뭐 하면서 이렇게 으르렁 되면서 늑대인 걸 확인하고 모두 다 늑대였다. 그럼 늑대팀이 승리!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인간이 살아남았다. 그럼 인간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 블릿입니다. 예, 블릿은 이번에 보드라이프에서 펀딩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고요. 1600만원까지 돌파가 됐네요. 그리고 역시 레벨 99 저번에 펀딩했던 배틀콘을 제작했던 회사인데 역시 그래픽의 느낌은 여전히 그런 그 아트 만화와 같은 느낌을 그대로 갖고 가네요. 이거는 참 신이 나네요. 저도 이거는 자세히 못 봤는데 뭐 슈팅 게임이라고 해요. 서로 4인까지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솔플이 된다는 점. 그래서 최종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그런 게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러 명이서 대결 모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여기 있네요. 난투전, 팀전, 기록전, 보스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이 분리 토큰들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토큰들이 1에서 5까지 있고 4까지인가요? 1에서 4까지인가 5까지인가 있고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색카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이 파란색을 뽑으면은 그 줄에서 두 칸을 하나 둘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건너뛰고 다음 칸으로 셉니다. 즉 여기서 둘이 있지만 뭐 다음에 하나가 두 개가 나와야겠네요. 두 개가 나오면 하나 둘 되는 거죠. 다음 칸으로. 그렇게 돼서 제 마지막 바닥까지 그 토큰이 떨어지면 데미지가 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러면 이것들을 그러면 계속 테트리스처럼 쌓이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마다 카드들이 있어요. 그 상쇄시키는 카드들이. 패턴 카드들이라고 하죠. 이 패턴 카드들이 있는데 패턴 카드들의 조건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여기 있고 파란색이 두 개 있을 때 이 줄을 제거한다라든지 뭐 노란색이 여기 있으면 그 사이 걸 다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특수 카드들이 있어요. 자기 패턴 카드들이. 그 카드를 사용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블릿들을 다 소멸시키는 약간 뭐 여기서는 뿌요뿌요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만들어 가지고 상쇄를 시키는데 재밌는 점은 총알이 랜덤으로 여기서 다 나오지만 여기서 일부를 저희 라운드에 각 플레이어 라운드에 이제 다 동봉을 해요. 다 넣어가지고 서로 하나씩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실시간 게임이다 보니까 3분이라는 시간 제한 동안 놓고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시간 제한 없이 하라고는 하는데 여기 있네요. 테트리스나 뿌요뿌요 같은 퍼즐 게임을 저는 꼭 해봐야 된다. 뭐 리뷰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드 게임으로서 어쩔런지 싶어요. 이런 게 저는 뭐 저번 배틀콘 때도 그랬지만 가격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배틀콘 때보다는 가격이 확실히 매력적인데 그냥 게임만 있을 경우는 39,000원 이렇게 이 슈팅 토큰들이 목재로 들어가 있는 게 59,000원 패키지입니다. 스트리치 골이 없다고 하네요. 해외에서도 스트레치 골이 없어서 딜라이트 쪽에서 특별히 3분 모래시계를 스트레치 골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천만원 돌파시인데 지금 아까 아직 돌파를 못했죠. 근데 6일 남았는데 돌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상 블릿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입니다. 과일섬 타이쿤. 예, 과일섬 타이쿤 이거는 코보게에서 6월 중에 출시한다고 나왔던 게임인데요. 예, 과일섬 타이쿤이라는 게임입니다. 원래는 원작이 이제 프루트 피킹이라는 2014년에 나왔던 일본 게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카드로 진행을 하는 게임인데요. 망칼라 방식의 게임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이쁘고 한데 망칼라처럼 여기에 있는 토큰을 집어서 하나 둘 셋 망칼라라는 게 여기 있는 돌을 다 집어서 그 수만큼 하나씩 놓고 돈다는 건데 그리고 놀았을 때 여기 그려진 그림의 과일만큼 또 여기 중앙에서 가져옵니다. 2개면 2개 뭐 여기는 3개면 3개 하나면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건데 이거를 좀 이쁘게 바꿨어요. 이번에 코보게에서 나온 과일섬 타이쿤은 보드판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개인판이 생기고 중앙에 마을 보드도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홈이 돼 있어요. 개인판에 홈이 파여 있어서 이 카드들을 랜덤으로 섞어서 똑똑똑똑똑 놓으면은 이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리플레이성을 좀 강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원했을 때 이렇게 놓고 망칼라처럼 하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 뿌리기라는 액션처럼 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물 뿌리기 액션처럼 여기서 그 과일 수만큼 여기서 가져오던지 아니면 여기 이제 시장에서 카드를 가져오는데 결국은 승리 조건은 이제 세콜렉션이에요. 망칼라 방식의 세콜렉션 게임을 섞은 건데 여기 중앙에 보시면 페어가 3개
같은 그림으로 3장을 모으거나 다른 걸로 다섯 종류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걸 4장 혹은 풀하우스 2장, 3장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다른 조건으로 게임의 이 덱들을 만드는 거죠. 이쪽 카드는 한 장, 이 그려진 그림 개수만큼 그림이 3개잖아요. 그럼 3개의 과일을 내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림 그려진 과일 플러스 1개, 여기는 그려진 거 플러스 4개를 놔야 됩니다. 망칼라 방식을 재밌게 풀어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게임 플레이 타임도 15분에서 30분 좀 짧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망칼라 방식이 상대편하고 하는 그런 대결성도 있지만 혼자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를 좀 조금 타지 않는다는 점도 괜찮지 않을까.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뭐 4명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한 2에서 3인.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까 싶은데요. 이게 이 정도 선을 놨지만 카드 게임인데도 보드판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보드판이 듀얼 레이어로 4개가 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소비자가는 조금 뭐 3만원 중후반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역시 처음에 할인가로는 이 정도 나오면 소비자가를 할인돼서 3만원 중반 나올까? 그건 좀 비쌀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정도 선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을 담았습니다. 이상 과일섬 타이쿤이었고요. 다음 게임은 리버플로입니다. 원작은 뭐 독어로 운디네 뭐 스잘라 맞나요? 네, 그런 게임인데 카르카손 같이 타일로키 게임이에요. 컴포넌트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오픈해서 그 물줄기에 있게끔 놓는 건데 특별한 점은 이제 물줄기에 방향이 있다는 점. 내 시작 타일이 2칸짜리가 있거든요. 시작 타일이 있는데 시작 타일로부터 물줄기가 흐름이 있어요. 이걸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기 있죠. 이게 시작 타일이네요. 이렇게 시작 타일 2칸짜리를 주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그러니까 물 방향이 있어서 물 흐름에 따라서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거치고 그런 점들을 계산을 해서 점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배달이 되고 그게 이쪽에 도달하면 점수를 먹고 그런 식으로 게임인데 룰은 뭐 역시 심플하고 간단하고 물의 흐름을 정하는 시작 타일에 따라서 카드들마다 서로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끼리 다른 전략성을 갖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서로 겹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타일 놓는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다 놓고 났을 때 마지막에 이쁘다의 만족감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구비해서 편하게 가족들 간에 즐길 수 있는 패밀리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탈리스만. 예, 역시 만두게임즈에서 합의 게임물과 이번엔 같이 손잡고 나옵니다. 탈리스만 정말 오래된 게임이죠. 이거 구하기 힘들어서 뭐 RPG 게임, 그러니까 용 잡고 뭐 이런 그런 RPG 게임류의 부루마블이라고 많이 칭하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탈리스만 4판이고요. 예, 4포 에디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 확장까지 같이 껴서 나오는데 그 확장이 필구 확장이긴 해요. 사신이 커스터마이징 한 거. 아, 맞네요. 자, 확장을 좀 낀 것 같아요. 원래는 판이 3칸까지만 있는데 여기 중간에다 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맵을 보면 부루마블처럼 이거 옛날 판인데 뭐 각 마을마다 여기서 주사위를 던져서 내 말이 그 수만큼 이쪽으로 가든지 가요. 3이 나왔다.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가서 여기에 있는 액션을 써 있거든요. 판마다. 그래서 액션을 수행하는데 몬스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주사위 베이스다 보니까 몬스터랑 싸우는 것도 주사위 대결을 하고요. 그래서 이길 경우는 그 몬스터의 힘이건 마법이건 이걸 가지고 내가 뭐 그 숫자만큼 누적이 되면은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 스탯이 하나가 올라가요. 스탯이 하나 올라간다는 거는 주사위 눈금 플러스 1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아이템도 있고 내 도와주는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뭐 궁극적으로는 이게 플레이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이 협업은 아니고 여기를 돌다 보면 처음엔 이 1층으로만 돌아요. 1층 마을로 돌다가 여기에서 수호신인가? 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수호신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제 2번째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여기 터널로 들어가서 마지막 단계 이렇게 돌고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오면 여기서 싸움을 하는데 뭐 아이템이 깔려 있는 곳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갈수록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강하게 가서 상대편하고 싸워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자가 이긴다라는 게임인데요. 게임은 뭐 그렇게 전략성이다 뭐 그런 걸 기대하시면 힘들어요. 이거는 요즘 뭐 나오는 메이지 나이트라든지 뭐 글루메이븐 그런 크롤링 게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주사위 던져서 파티한 게임이고요. 그리고 뭐 각 칸마다 액션들이 있어서 뭐 여관에 가면은 뭐 주사위를 던져서 눈금에 맞게끔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좀
소소한 재미가 있는 게임인데요. 컴포넌트들 뭐 이렇게 좀 이거 골수 팬들이 많아서 이렇게 색칠을 하고 도색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게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90분으로 돼 있는데 90분보다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이게 자신의 캐릭터를 하나를 골라서 시작을 하는데 캐릭터마다 힘, 뭐 지혜, 이렇게 생명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신의 이게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 성향, 착하냐, 뭐 중립이냐, 나쁘냐 이런 게 있어서 어떤 특정 칸이나 이벤트 시에 효과가 되는 게 있어요. 뭐 중립일 경우는 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는 더 주는 이벤트가 있고 나쁜 사람에게 주는 이벤트가 있고 해서 캐릭터성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스페셜 기술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탈리스만 이거는 뭐 추억 돋는 게임이긴 해요. 워낙 오래된 게임인데 이게 가격이 관건인 것 같긴 해요. 저 정도 선일 것 같은데 5만 원 초반이나 4만 원 후반대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저 정도면은 이제 보통 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위상 나오면은 아 정말 이제 옛날 뭐 화석분들 고인분들 위주의 게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제 만두 게임즈 합의 게임몰의 마케팅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봐야겠죠? 나온다고 하면. 이상 탈리스만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컬러 오브 파리. 저번에 보드라이브에서 한글판을 룰 설명 플러스 플레이하는 플레이스루 영상도 담기도 했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좀 더 정확한 어떤 게임이겠구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게임을 보여드리면 평점은 7.2점, 준수한 편입니다. 게임은 심플하고 뭐 일꾼 놓기 베이스인데 이게 이제 일꾼판이에요. 이 트랙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 칸에 어떤 칸은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칸은 두 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칸들이 있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액션들이 저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파란색 물감을 가져온다, 빨간색 물감을 가져온다, 뭐 그런 건데, 재밌는 컨셉은 이게 파리에 이렇게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컬러 오브 파리라는 제목처럼 내 물감을 가져와서 팔레트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 뭐죠? 맞아요. 프레스코. 아, 찾아봤어요. 프레스코와 같이 좀 뭔가 그런 형태의 색깔을 맞춰서 딱 이걸 가져오는 그런 게임인데요. 음, 물감도 원색이 있고요. 파란색 이렇게 원색이 있고 각 색깔을 조합하는 액션이 있어요. 뭐 빨간색과 파란색을 조합하면 보라색이 나오고 이렇게 있고, 흰색이 있는데 흰색은 조커고요. 그리고 검은색은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진 않지만 검은색 그림당 끝났을 때 6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중에는 물감 짜는 액션, 이게 뭐 물감 사는 액션. 그래서 이 물감 수만큼 색깔을 가져올 때 가져올 수 있는 거, 혼합할 때 그만큼 혼합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특수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붓 액션을 취할 때 이 토큰을 아까 그 이젤에다가 올려놓거든요. 그 수만큼 올려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해서 능력을 늘려서 효율을 만들고 적당한 그림 카드들을 가져와서 그에 맞는 그림들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게임 끝나는 조건은 그림 2장. 이게 생각보다 뭐 2장이라는 점이 좀 아쉬운데 금방 끝나나 봐요. 3장, 4장 하기에는 아니 좀 오래 걸리나 봐요. 2장까지 하는 게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 점수 말고도 검은 큐브가 하나당 6점이다 보니까 이 큐브 만드는 게 또 러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러쉬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것도 요 정도 가면 6점, 하나 가면 10점 돼서 이 기술로 올려서 점수를 먹을 거냐 해서 여러 가지 테크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서 잡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보다 약간 착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 컬러 오브 파리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런데도 이번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게임들이 출시가 안 됐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하면 저 정도면 한 4점대, 3점대 약간 후반 정도 되는 기게이트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게임들인데, 지금 이게 이미지가 많이 겹쳐가지고 조금 옆으로 늘려서 그런 건데 저 정도 또 지금 3점대 초반의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니어 엠파의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3,500만 원 돌파했고요. 이제 4일 남았어요. 촬영 기준으로. 이걸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시간 끝나고 난 뒤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영상이. 후원자들을 많이 모이셨네요. 워낙 잘 만들어진 스토리텔링 게임이라서. 게임의 특징은 스토리북. 지금에 와서는 약간 참신하진 않죠. 오래전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한글판이 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한글화를 할 필요 없다는 점. 그래서 이제 마을이고요. 이게 뭐 퀘스트 지역들인데
마을에서 뭐 재정비를 하고 뭐 모험을 하면서 내 하트, 그러니까 내 체력 게이지가 떨어지면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이유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점은 스토리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캐릭터 모드로 할 거냐, 아니면 어드벤처 모드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체험식으로 모드를 할 거냐,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가볍게 즐길 수도 있고 깊게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거시처럼 게임이 계속 내 캐릭터가 이어져서 나간다는 점. 그래서 한번 즐기고 나면은 아쉽지만 또 똑같은 걸 즐기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캠페인 모드. 이게 이제 본 실제 스토리고요. 아케이드 모드. 그냥 빨리 짧게 어떤 느낌인지 즐기는 거고, 캐릭터 모드는 8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 나가는 거죠. 이 스토리 짜임새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원래 어버브 앤 빌로우인가 그 게임이 나왔을 때는 조금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다. 해보진 않았어요, 저도. 그냥 느낌이 이도저도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잡아서 나온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도 좋고 막 머리 쓰는 전략이라든지 맵이 있다 보니까 뭐 치밀하게 뭐 어떻게 수를 둬야 되는지 하는 그런 전략성은 좀 많이 기대하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험을 떠나는 저희가 하는 소위 젤다도 좀 어려운데 젤다의 전설 그런 느낌? 그래서 마을 떠나는 평온하게 조금씩 아이템도 늘어나고 친구들도 사귀고 동료들도 사귀고 이런 게임입니다. 컴포넌트들이 좀 이뻐서 워낙 그림들도 이쁘고 미려한 그래픽이 인상적인 게임이죠. 그리고 좀 눈여겨볼 겸 이게 확장이 있어요. 호박광산이라는 확장이 있는데 마을에서 옆에 광산인데 호박 광산이랑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광산 탐험, 뭐 마법 자파전과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확장이 이렇게 확장이 있으면 좋죠. 좋은데 기본이 이게 지금 많이 돌파했네요. 다 돌파했는데 3,900만, 오, 4,200만 줄였네요. 예. 4,200만 원 달성 시에 추가로 포함이 되는데 3,900이 돌파를 해야 같이 여기까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500이었나요? 3,500. 4일 안에 400만 원이 돌파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확장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장이 안 나올 경우는 이게 추가로 그냥 판매, 목표 금액 달성 실패 시에는 그냥 별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뭐 또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펀딩 들어가신 분들은 3,900 정도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목재 마커야 있으면 좋지만 메탈코인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이건 게임은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뭔가 구성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아쉬워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가족들 간에 즐기기에 좋은, 아이들과도 즐기기 좋은 게임이에요. 예, 이상 니어 엠파이어였습니다. 게임 정말 많이 이번 6월에 많이 출시되는데 또 출시되는 것만큼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나오고 있네요. 파티 게임도 있고 스토리 게임도 있고 고전 게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좀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 이제 전략이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싶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레즈 아르카나 확장이 나옵니다. 레즈 아르카나는 별빛 바다에서 출시됐던 게임이죠. 그것에 확장이 나옵니다. 예, 레즈 아르카나 빛과 어둠 확장입니다. 이건 아예 룰북 그 별빛 바다가 정말 잘하시는 게 룰북을 올려놓으셨어요. 본 사이트에. 그래서 게임이 출시되기도 전에 왜냐면은 또 다른 이 영문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출시도 되기도 전에 이렇게 룰북을 공유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전에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지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점은. 가장 큰 차이는 마력 장소가 추가가 되고 뭐 다양해졌다. 뭐 캐릭터도 추가되고 그 다음에 기념물도 추가되고 유물도 추가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아이템이라는 게 게임을 하면서 하나씩 가져가는 액션들이잖아요. 그 액션들이 추가가 됐고요. 주문서라는 게 생겼어요. 원래 없었던 건데 주문서가 8개가 생겨서 마법 아이템 중에서 뭐 주문서를 가지고 가는 액션을 수행하면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고 기존에는 자연과 용이었나요? 그게 두 종류만 있었는데 이제 악마라는 특징을 가진 그 오브젝트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생겼어요. 좀 구성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2명이서 하건 3명이서 하건 4명이서 하건 내려놓는 카드들이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내려놓는 카드들이 좀 달라집니다. 기념물도 좀 줄어들었고요. 마력의 장소도 4개로 줄어서 여기 보시면 기본판과 비교하면 2인 게임은 더욱 빠듯해지고 왜냐면은 이게 마력 장소가 줄어들잖아요. 기념물도 줄어들고 해서 예전에는 너는 너가 2명이서 해도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가서 서로 누가 더 빨리 도달하는 약간 레이싱 게임이었는데 저렇게 바뀌면은
좀 치열하게 뺏고 뺏기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공격적인 요소도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4인일 땐 너무 힘들었죠. 오히려 이거는 그래서 2인 최적화된 게임이다라고 했는데 4인일 경우는 좀 더 많이 풍성하게 깔리다 보니까 좀 더 여유로워진다고 하네요. 구성품이 좀 늘어나고 부연 설명들도 드러나고 그리고 가볍게 게임 준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끔 빠른 예시 뭐 이렇게 보면서 안 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거 참 잘해요. 그리고 FAQ 설명품도 바로바로 다 날라놓고 예, 레지 아르카나 빛과 어둠 확장이었습니다. 뭐 이게 피구 확장이라고 하니까 이왕 레지 아르카나 있으신 분들은 딱 하나 챙겨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다양한 풀을 갖춰놓고 하는 게 뭐 이런 게임류들은 그렇잖아요. 리플레이성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카드들을 챙기는 것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게임은 뭐 이거 반지 원정대네요. 코북에서 나오는 저 Journey in Middle Earth. 예, 반지의 제왕. 예, 반지 원정대 게임입니다. 이거는 평점 역시 높고요. 평점 높고 베스트는 2인수. 아무래도 많으면 좀 힘든가 보죠. 게임인데 쉽게 설명하면 광기의 저택의 그런 느낌을 그 뭐랄까 반지의 제왕 테마로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모험을 떠나는 액션이 있고 앱을 또 기반으로 하거든요. 앱을 광기주택 2판처럼 앱을 놓고 모험을 캐릭터들이 내 정해진 턴 내에서 이동을 하고 뭐 조사 토큰을 뒤집고 그거에 따라서 이벤트를 펼쳐지고 우리 턴이 끝나면 이제 어둠들이 다가오고 앱을 통해서요. 그래서 몬스터들이 나오고 하는 건데 가장 뭐 그래도 광기의 주택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 광기는 주사위 위주죠. 주사위 위주로 뭐 테스트라는 게 있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눈금으로 테스트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덱을 좀 만들어요. 각 캐릭터마다 내가 정해진 캐릭터 덱이 있고요. 기본 덱이 있고요. 캐릭터가 있는 직업 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덱들이 셔플이 되면서 오픈을 했을 때 관계 재택 같은 거 3이면 성공 토큰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 반지의 제왕은 3이면 3장의 카드를 뽑아서 그 중에 성공이냐 꽝이냐 옛날 뱅처럼 총 쏘는 맛 있잖아요. 이렇게 쪼는 맛 딱 했을 때 뺑 빵꾸 그런 것처럼 성공이냐 아니냐 그래서 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이 좀 정해져 있어요. 성공률이. 왜냐면 주사위는 안 나올 땐 계속 안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나왔으면 다음에는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고 초반에 많이 나왔으면 다음엔 안 나올 확률이 있다는 점이고 이래서 확률이 좀 조절된다는 점 그 점이 좀 더 광기의 주택보다 높게 평가를 사는 편이죠. 그리고 워낙 반지의 전쟁 골수 팬들은 또 크툴루는 크툴루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지의 전쟁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팬층이 워낙 갈리다 보니까 반지의 전쟁을 아니 그 광기의 주택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이 게임은 또 다르게 참신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은 반대로 광기의 저택을 사셨던 분들도 괜찮았다. 나 이런 게임 해보니까 스토리를 파헤쳐 나가면서 뭔가 하는 게 좋았다 하면은 뭐 이 게임도 되게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광기의 저택도 나는 아직도 밀봉을 뜯지도 않았다. 비닐도 뜯지 않았고 아직도 뭐 글룸 회의문도 안 까고 이렇다 그러면 이거 그런데 사놔야 되냐 이런 고민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 게임 사놔야 됩니까? 하는데 초판 부수가 이게 가격이랑 이런 거 봤을 때 저도 고민입니다. 이런 거는 사놔야 되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 그 아카모로 카드도 돈위치 느꼈잖아요. 잘 팔리면 어차피 2판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면 좀 기다려보세요. 완판 됐으면 나중에 2판 나올 때를 기다리시고 또 2판 나오면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류, 에라타들도 정리돼서 나오니까 그걸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난 이미 광기도 깼고 글룸도 깼고 아니면 그 두 개도 없고 뭐 이런 거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지금 이번에 나오는 반지 원정대 괜찮죠. 예, 이상 반지 원정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래도 중요한 가격대겠죠. 이게 뭐 저번에 광기가 나왔던 가격 선이 있어서 그 정도 선이 아닐까 싶긴 해요. 예, 다음 게임은 자, This War of Mine입니다. 이거 부르심님께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전에 본판이 워낙 성공적으로 펀딩이 다 됐고 그거에 대한 확장입니다. 첫 번째 확장인데 자,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우선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그런 보드 스토리텔링의 게임과는 굉장히 암울하죠. 현실을 담아서 뭐 무서운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정말 잘 담았더라고요. 하나씩 진행할 때마다 시나리오 시트도 그렇고 스크립북을 읽으면서 좀 비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막 내가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냐 아니면 내 생존을 위해서 튀어야 되냐 막 그런 고민. 그런데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도망을 갔을 때 내 생명은 유지가 되지만
그 느낌, 그 비참함이라는 게 또 늘어나고 해서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고 하면서 혼자 툭탁툭탁툭탁 하는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런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워낙 컴포넌트들이 이게 방대해서 그게 조금 그거 하나가 좀 아쉽지 게임 즐기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룰은 쉬워요. 룰도 워낙 쉽고 흐름 플로우만 새벽, 아침, 점심, 낮, 밤이라는 그런 뭐 플로우만 잘 따라가면은 게임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력 게임, 예, 협력 게임인데 이 게임은 저는 협력도 협력인데 저 혼자 즐겼거든요. 저는 주로 혼자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혼자 좀 으스스하게 막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 세 개의 캐릭터를 딱 가지고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혼자 PC 게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은 뭐가 됐냐? 뭐가 달라졌냐? 확장은 폐허가 된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확장에서는 M이라 이거는 괜찮고요. 고양이가 들어가네요. 농부들과 시장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모듈처럼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위협이 생기고 뭐 시장이 생겨서 이제 뭐 원래는 이 공간이 아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사람을 또 찾아다니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있다는 건 어딘가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나리오가 또 나오고요. 근데 시나리오마다 또 이런 거 이런 하나의 조건을 딱 주더라고요. 혈흔 어떤 조건들이 있다. 난민들 전염병 이렇게 해서 그거에 맞는 조금 좀 더 딥한 테마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극한의 뭔가 어떤 상황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이번 확장은. 그 본판은 그냥 뭐런 극한의 뭔가를 몬다기보다는 처음에 여기서 뭘 해야지? 내가 뭘 할까?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왜냐면 승리 조건이 그 이벤트들을 까지는 것을 다 끝까지 나오면 되는 거라 소극적인 느낌? 그런 느낌인데 확장이 들어가면서 특정 어떤 극한의 상황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승리 조건들도 좀 달라지겠죠. 저 기존에 했던 그런 게임을 잘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통해서 좀 더 뭔가 한층된 좀 전략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확장 이거 괜찮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종이로 몇 페이지로 가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타다닥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앱으로 번호를 치면 바로 그 앱을 볼 수 있는 스크립트 웹앱이 있어서 이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모도 추가가 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시 이 확장 가격이 짜잔 54,000원입니다. 그런데 확장 말고 본판까지도 역시 같이 내가 전에 저 본판이 없었는데 하시면은 본판하고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본판이 원래 79,000원짜리예요. 그런데 확장하고 같이 사면 더 싼 이런 재미난 또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 그때 못 들어갔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판 즐기시고 괜찮다 싶으면 확장까지 이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This War of Mine 확장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근데 뭐 디소 이거 확장도 지금 이쪽에 치중되는데 어려운 게임은 아니에요. 룰 자체가 뭐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뭐 그 뭐랄까 그 게임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그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고심할 거리가 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하지만 게임을 하는 방식 뭐 룰을 익히는 데는 그냥 다른 게임들과도 달리 그냥 뭐 바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뭐 룰을 막 두꺼운 룰북을 익혀가지고 하는 게임과는 다른 느낌이 있다는 점 그걸 먼저 알고 이 게임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한 게임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제가 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 게임들 중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확장입니다. 자, 언더워터 시티즈 확장. 매뉴얼을 또 확장이 나오기도 전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 또한 영문판이 나왔기 때문에 영문판이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국 룰북을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별빛바다. 언더워터 시티즈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언젠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좀 묻힌 수작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뭐 다른 사람 뭐 테프마가 워낙 인지도가 있으니까 테프마와 비교되는 뭐 비슷한 게임이라고 해서 조금 사람들이 그럼 뭐 안 해봐도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 아니면 또 해결하는 테마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저는 이거 정말 재밌게 했어요. 게임이 괜찮고 테프마처럼 늘어지는 느낌도 없고 카드도 간결한 뭐 카드 덱빌딩을 통해서 가긴 하지만 좀 간결한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확장이 정말 저는 기대했던 게 듀얼 레이어. 그러니까 아예 확장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이게 평평한 플랫판이라서 막 돔도 놓고 다리도 놓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밀리면은 우르르르 밀려가지고 그런 점이 있는데 듀얼 레이어가 생겼다는 점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뭐 확장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뭐 카드를 추가되는 점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모듈이다 보니까 넣고 빼고 할 수 있는데 뭐 대도시라는 확장 들어가고 박물관 이제 확장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박물관은 내 보드판을 보면은 보드판에 이렇게 여기에다 돌을 놓으면 이렇게 발견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견 아이콘을 하면은 박물관에서 이제 1단계, 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추가적으로 이런 박물관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대도시 이제 경쟁이 되는 거는 개인 보드에 놓이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들이 이제 여기 써 있죠. 파란색 혹은 녹색 대도시를 선택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좀 경쟁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먼저 연결한 사람이 먼저 대도시를 가져오는 그런 좀 경쟁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 자원 없이 그냥 뭐 맨 땅에서 헤딩하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시작 자원 타일, 뭐 요즘 많이 하는 추세죠. 서로 좀 비대칭 스타트점을 둬서 전략을 다르게 아예 주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재밌는 게 시작 타일 하면은 시대 마커가 1라운드 건너뛰고 2부터 그러니까 이걸 먹은 것만으로 그냥 게임을 좀 앞당겨서 빨리 할 수 있어서 스피디한 말 그대로 진짜 빠른 시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수들이 생겨가지고 각자 패시브 능력, 특수 능력들을 이렇게 준다는 점. 본판이 평점이 뭐 8.1점대라고 하면 이거 확장이 8.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레이어도 되게 이쁘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안 흔들리게 지지대가 된다는 점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거 출시하면서 함께 이제 출시할 걸로 알고 있는데 별바에서 여기 있네요. 언더워터 시티즈 플라식 자원. 이게 원래는 종이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는 따각따각하는 손맛. 예, 그래서 이렇게 언더워터 시티즈까지 총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 아마 이 이상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찾지 못한 게임들도 있어서 이상의 게임들이 있는데 이 6월 지갑 남아나지 않겠는데요. 이거 진짜 충분히 좀 선별할 만한 그런 어떤 게임이 나에게 맞을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좀 더 딥하게 큐레이션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 3인 위주 적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추천하는 게 이제 포켓 딕텍티브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레즈 아르카나 본판이 있다는 가정하에 역시 확장까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반전 정대, 그 다음에 디스 오브 마인, 그리고 언더워터 시티즈.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언더워터 시티즈나 레즈 아르카나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파티한 느낌인데 살짝 무겁게 가려면 반지의 제왕이나 저거 디스 오브 마인 혹은 가볍게 가려면 포켓 디텍티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티 게임으로 좀 많이 모였다. 이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라도 좀 재밌게 하고 싶다 싶으면 골드 괜찮죠. 5인까지 할 수 있고요. 매직 만달라도 많이 모여서 할수록 재밌을 것 같고 제왕의 깃발 이거 기대돼요. 저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4인에서 5인까지 모여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라울 이거 뭐 말해 뭐해죠. 그라울은 일단 6, 1, 7? 그 정도 모여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리스만 이거는 파티 여기 들어가야 되나 이게 좀 그렇네요. 4인 꽉 채워서 해야 재밌어요. 저거는 뭐 다른 던전 크롤러처럼 혼자 둘이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친구들이 많아야 좀 북적대면서 서로 싸우는 맛이 있어서 탈리스만 4인 꽉 채워서 해야 돼요. 그래서 파티 게임 리스트는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케일러스 원래 이 영상을 준비할 때 케일러스도 있었어요. 케일러스 1303은 지금 이미 다 출시가 돼서 나와버렸죠. 그래서 정상가로 68,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빼긴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라도 한번 올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니어 엠파가 곧 마감합니다. 가장 급한 건 니어 엠파 블릿이 지금 니어 엠파는 4일, 블릿은 5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로터스 프로그 게임즈에서 나온 니어 엠파가 65,000원, 블릿은 딜라이트 59,000원입니다. 그리고 니어 엠파는 텀블벅 펀딩이고요. 블릿은 지금 여기 이노 펀딩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하비게임몰에서 컬러 오브 파리가 36,000원에 16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레즈 아르카나 확장하고 원더워터 시티즈 플러스 플라식 자원은 가격은 공개 안 됐는데 이미 그 별바 홈페이지에서 6월 22일 날 정오쯤에 공개가 된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물론 이게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뭐 초, 중순 이러는데 정확하게 22일이다 이렇게 날짜를 하는 그런 뭐 자신감 이런 게 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라울 6월 초에 나온다고 했는데 가격은 아직 모르겠고요. 나머지 뭐 매직 만달라, 만두 게임즈가 유독 뭐 이번에 많이 보이죠. 만두 게임즈가 매직 만달라 17,000원, 포켓 디텍티브가 카피당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1, 2 각각 15,000원씩, 리버플로우가 22,000원, 탈리스만 확장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확장까지 포함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제왕의 깃발이 이제 6월 말에 나오는데 25,000원, 골드는 6월 중인데 15,000원, 그리고 과일섬 타이쿤도 6월 중에 나오는데 얼마인지 모르고요. 반지의 제왕 가운데 땅 여정은 이것도 역시 가격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스 오브 마인 확장은 생각보다 좀 길어요. 예,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54,000원인데 역시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6월 소개하는 게임에 같이 추가를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들의 그 긱 평점으로 리스트를 잡아봤는데 이거는 뭐 여기서 좀 뭐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 혹은 제작사에게 누군 서운할 수도 있고 한데 긱 평점이라는 것은 뭐 그게 재밌는 척도가 그냥 기존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게 더 재밌다, 이게 이거보다 더 재밌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중적으로 내가 취향이 더 맞으면 이게 더 재밌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직 만달라, 과일섬 타이쿤 뭐 이런 순인데 뭐 평균 지금 보면은 뭐 탈리스만은 재밌는 게 본판은 6.5였는데 확장이 추가되면서 7.4까지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확장을 꼭 껴야 어느 정도 기존 이상 재미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뭐 확장이 나오면서 더 재밌어지는 경우들이 역시 디스 오브 마인도 그렇고 언더워터 시티즈도 그렇고 레즈 아르카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필구인 이유는 뭐 저런 점수들이 좀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옆에 킥 웨이트는 이제 게임의 좀 난이도. 그러니까 1점은 1점대는 정말 쉬운 거. 편하게 아이들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점대는 정말 어려운 건데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3점대니까 3점대 정도면 뭐 누구나 룰북 보고 어느 정도, 아니면 동영상 요즘 많이 잘 나오잖아요. 영상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저 웨이트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베스트 인원 같은 경우는 이거 소개하기 전에 뭐 파티라든지 2, 3인 위주로 한번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저 정도 선에서 사람들이 즐기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과일섬 타이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쩔지 저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1에서 4까지 된다고 하지만 아까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만칼라라는 것 때문에 혼자서도 괜찮고 보통 2, 3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베스트 인원 2, 3 정도.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그라울 역시 6, 9. 그 다음에 보통 3, 4, 2, 3, 3, 4 많이 하시니까 언더워터 시티즈나 레즈 아르카나 혹은 뭐 니어 엠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성향들이 다른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지금 소개하는 영상 잘 한번 참고하셔서 그 기간 내에 좀 할인되는 제품들은 좋은 가격으로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여러분 6월에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임들 많이 풍성하게 쏟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풍성한 게임들이 나오는 그때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매 예정인 게임들이 이렇게 잡혀있다, 스케줄이 잡혀있다 그러면 저에게 뭐 우주TV에게 한번 이렇게 귀뜸이나 좀 해주세요. 소개할 때 이왕이면 좀 같이 소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으니까요. 그럼 이상 우주TV의 티노였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또 즐겁고 건강한 보드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